속보. 한 교수 집도 확정. 그 순간 이지혁의 심장은 아직 수술 동의도 못 받은 채로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증자는 이미 떴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수술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안 잡았습니다. 환자가 하필 AP그룹 대표 이지혁이었고 심장은 너무 악화돼 수술이 까다로웠습니다. 한 번만 삐끗하면 의료사고가 아니라 재계 파국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하나둘 손을 뺐습니다. 전화만 받으면 목소리가 굳고 끝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어렵습니다. 팀이 구성 안 됩니다. 연결이 끊길 때마다 이지혁의 시간도 같이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기계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리는데 이지혁 얼굴빛은 규칙 없이 꺼져갔습니다. 산소가 들어가도 맥이 잡혀도 수술실로 들어간다는 한마디가 없으니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는데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내일 아침엔 대표 사망이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그 조용한 복도를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손끝이 떨려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박성재는 교수 번호를 눌렀다가 끊기고 또 눌렀다가 끊기고 끝내 마지막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진석입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박성재는 벽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숨이 턱에 걸렸습니다. 전화가 받치자 박진석은 단 한 글자만 던졌습니다. 왜? 박성재는 숨을 삼키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다 거부합니다. 기증자가 생겼는데도요. 거부하면 거부지. 대표 수술이라 리스크가 크다고 다들 손을 안 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인데도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박성재가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그 막힌 숨을 억지로 밀어내며 거의 울부짖듯 부탁이 튀어나왔습니다. 지혁이는 제 친구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복도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박진석이 대답을 바로 안 해서가 아니라 그 한마디가 너무 절박해서요. 박성재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장 라인으로든 재단으로든 뭐든 길만 열어주시면 제가. 네가 뭘 해? 살리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네가 들어가서 수술해. 박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칼을 쥔 손인데 그 손이 전부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를 문틈 뒤에서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죽이고 발소리도 안 내고 복도 벽에 그림자만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사망 신고하고 죽었다고 거짓말한 일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이혼은 안 해줬습니다. 대신 숨통을 조였습니다. 고성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앉고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까지요. 고성혜, 너 내 인생 26년 속인 벌이다. 여보. 여보는 무슨. 너는 고성희야. 여보, 제가. 이혼 없어. 네 숨통은 내가 준다. 박성재가 지혁이는 제 친구예요 하고 무너지는 순간 고성의 눈에는 그 문장이 박혔습니다. 복귀 티켓처럼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발을 뺐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휴대폰을 켰고 오래된 병원 기록 사진을 열었습니다. 한우진이 어릴 때 중이염 수술을 받았던 기록. 거기에 남아있는 의사 이름. 한 교수. 고성희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정문 앞 사람들 오가는 자리. 소문이 제일 빨리 붙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박진석이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 앞에 멈췄습니다. 고성희, 너 여기서 뭐하니?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는데 그 공손함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여보 하지 마. 너는 고성희야. 여보, 여기서만 숨 좀 쉬고 갈게요. 숨 쉬는 것도 내 허락 받아야지.
그때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로비를 가로질러 걷다가 이쪽을 잠깐 봤습니다. 고성희는 그 눈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을 보지 않은 채 남자에게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 교수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한 교수님으로요. 한 교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고성희는 휴대폰 화면을 딱 보일 만큼만 보여줬습니다. 발행 전 기사 초안이었습니다. 제목이 먼저 숨을 조였습니다. 속보 AP그룹 이지혁 대표 긴급 심장이식 한 교수 집도 확정.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10분 뒤에 나갑니다. 한 교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박진석이 고성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꺾였습니다. 고성희, 너 지금 어디까지 손댄 거야?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은 안 해준다셨잖아요. 그래. 그럼 저도 안 끝낼게요. 한 교수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기사 누가 준비했습니까? 고성희는 대답 대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에게만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한 교수님, 지금 거절하시면 한 교수님이 도망친 사람이 될까 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교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받자 병원장 목소리가 짧고 단단했습니다. 한 교수님 올라오시죠. 이미 밖으로 전달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지혁 심장이 먼저 꺼지느냐였습니다. 병원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로비를 채우던 소음은 싹 사라지고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한 교수는 창가에 서서 잠깐 바깥을 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자리, 기자가 서기 좋은 각도, 기사 제목이 달릴 동선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선 끝에서 한 교수는 손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병원장은 의자를 밀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 교수님,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이미 외부로 나갔습니다. 한 교수는 병원장을 봤습니다. 병원장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결제가 찍힌 종이였습니다. 날짜는 오늘, 시간은 방금 전. 한 교수 이름이 정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서류를 짚지 않았습니다. 짚는 순간 책임이 넘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커집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위험하고 수술을 안 해도 위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였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도망친 사람이 되는 쪽은 한 교수라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의자에 등을 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로비에 대기 중입니다. 아직 기사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한 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었고 명분이었고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병원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한 교수에게만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고성희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수술이 위험하다는 것도요. 그걸 아시면 그래도 해야 하는 수술이라는 것도요. 한 교수는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울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했습니다.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오늘 밤을 넘기면 못 버팁니다. 그 말은 병원장도 이미 알고 있었고 한 교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한 교수는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고성희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다 거부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이미 한 교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았다는 말은 떠밀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님이 아니면 이 수술은 성사 자체가 안 됩니다. 한 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시선을 따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란 거 압니다. 그럼 왜? 그래도 이지혁 씨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 교수는 이지혁 차트를 떠올렸습니다. 수치, 그래프, 위험도. 냉정하게 보면 실패 확률이 높았습니다. 성공해도 합병증 가능성은 컸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이름이 남습니다. 한 교수는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를 받습니다. 고성희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은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짧은 대답 뒤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기사 5분 남았습니다. 한 교수는 그 말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성희는 그 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님. 네. 수술하시면 제가 책임질 건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한 교수는 고성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다음 장면을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박진석이었습니다. 병원장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박진석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 여보. 너 지금 병원까지 끌어들였어?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뿐이었어요. 네가 뭘 살려? 이지혁 씨요. 박진석이 한 교수를 힐끗 봤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았습니다. 박진석은 병원장을 다시 봤습니다. 결제 누가 했어? 병원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답이 나오자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다들 살자고 발버둥 치는구나.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너 이 판에서 빠져. 여보. 이건 회사 일이지 네 복귀 문제가 아니야. 고성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지혁 씨가 살아야 회사도 삽니다. 박진석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고성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실 스피커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기자 메신저였습니다. 속보 준비 완료. 병원장은 스피커를 껐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교수는 그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장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고성희는 숨을 아주 짧게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교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 교수. 네. 살리세요. 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이 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자 병원은 갑자기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는 바빠졌는데 말은 사라졌습니다. 한 교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전 잠깐 멈췄습니다. 손을 씻는데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동작인데도 오늘은 손끝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문가에서 말을 붙였습니다. 한 교수님, 언론 대응팀은 이미 대기시켰습니다.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수술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병원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수술이 의학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환자실 쪽에서는 이지혁의 상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치가 불안정했습니다. 한 교수는 차트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이지혁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고 기증 심장이 들어와도 버틸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지나가자 박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 말의 무게가 수술손에 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고성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병원 안으로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자신이 너무 많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발행 예정 시각이 조금 미뤄졌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알림을 끄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고성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고성희, 여보, 네가 만든 판이다. 여보, 살릴 수 있는 판이었어요. 그걸 누가 정해? 지금은 시간이 정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에 분노도 있었고 계산도 있었습니다. 네가 이걸로 뭘 얻으려고 했는지 난 다 안다. 여보, 저는 변명하지 마. 박진석은 한 발 다가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네 자리는 더 좁아질 거야.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박진석을 설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수술실 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려야 다음 계산이 가능했으니까요. 수술실 안에서 한 교수는 손을 들었습니다. 팀이 자리 잡고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맞춰졌습니다. 한 교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절개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무섭게 빨랐습니다. 수치가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수술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유지하세요. 짧은 말들이 오갔고 그 말들 사이로 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박성재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고성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기사 발행 보류.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류는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묶어두는 신호였습니다. 수술실 안 한 교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을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맥박 불안정합니다. 한 교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1초가 수술실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진정제 조절하세요. 네. 한 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입니다. 밀어붙여야 합니다. 기증 심장이 준비됐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한 교수는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밖에서 박진석이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중간 보고는 아직 위험 구간입니다. 위험 아닌 수술이 어디 있어? 박진석은 그 말을 남기고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 여보, 끝까지 본다. 고성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수술실 안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도 이 판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지금은 단지 이지혁의 심장이 멋지않게 붙잡아두는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경고음이 한 번 더 길게 울렸습니다. 짧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 심장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한 교수 손이 멈춘 건 아니었는데요. 손끝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멈추면 끝이라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혈압 더 떨어집니다. 잡으세요. 부정맥 리듬 맞추세요. 말이 짧아질수록 상황은 더 위험했습니다.
수술실 안 공기가 두꺼워졌습니다. 기증심장은 이미 준비돼 있었고 이제 남은 건 교체 과정뿐이었습니다. 2단계에서 흔들리면 심장을 바꿔도 몸이 못 버팁니다. 한 교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음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박성재가 수술실 앞 벽에 등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했습니다. 두 손을 모았다가 풀었다가 다시 모았다가 시간이 쪼개져 손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 휴대폰 화면에는 아버지 이름이 떠 있었지만 박성재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부탁이 아니라 기도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병원 홍보팀이었습니다. 기자가 로비에서 소리내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병원장이 어깨를 굳히고 걸어갔고 박진석도 따라붙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뒤를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박진석이 더 조일 테고 너무 멀면 판이 놓칩니다. 로비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화면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기사 나갔습니다. 이대로 맞습니까? 그 화면에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속보 AP그룹 이지혁 대표 긴급 심장이식 진행 한 교수 집도. 박진석이 화면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장을 봤습니다. 니들 이걸 왜 내보내? 병원장이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낸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냈어? 병원장은 고성희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회피가 더 확실했습니다. 박진석 시선이 고성희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 여보. 너지.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지금은 수술부터요. 수술? 지금 네가 수술 걱정해? 여보, 이지혁 씨가 살아야 합니다. 왜? 고성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박진석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앞이라 더 낮게, 더 잔인하게요. 고성혜, 너 오늘로 끝이야. 여보. 끝이라고. 고성희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켰습니다. 기사가 나간 이상 고성희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한 교수가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미 나갔습니다. 이제는 묶는 게 아니라 조이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로비로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쁘게 끊어졌습니다. 박성재는 병원장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수술은 계속되는 거죠? 병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박성재가 박진석을 봤습니다. 아버지, 제발 지금은. 박진석이 손을 들어 박성재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해.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박성재는 고성희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기사 어머니가 하신 겁니까? 고성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정답을 말하면 박성재가 멀어지고 거짓말을 하면 박성재가 더 예민해집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금은 이지혁 씨부터 살려야 해요. 박성재가 더 단단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이 어머니 손에서 나온 거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고성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박진석이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너가 뭘 책임져? 고성희는 박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지혁 씨가 살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장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안 받기가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전화를 받았고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AP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찌푸렸습니까? 누가? 비서실에서 수술 경과 공유 요청이요. 박진석은 그 말에 로비 전체를 한번 훑었습니다. 기자, 직원, 고성혜, 박성재, 그리고 병원장. 박진석은 낮게 내뱉었습니다. 좋아. 이제 다 엮였네. 그 순간 수술실 앞 모니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위험 구간 진입. 박성재가 모니터를 보자 다리가 잠깐 풀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벽을 짚고 다시 섰습니다. 지혁아. 그 이름이 새어나오자 박진석이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울 시간 없어. 박성재가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수술실 안은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한 교수는 기증 심장 투입 타이밍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때 수치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컸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교수는 그 공기를 잘라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짧고 단단한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수술실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 교수 손은 더 빨라졌고 말은 더 짧아졌습니다. 바깥에서 박성재는 수술실 문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고성의 손바닥은 주머니 안에서 이미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성희, 수술이 끝나면 너는 더 못 숨 쉬어. 고성희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여보, 숨 쉬는 건 이지혁 씨가 살아야 가능해요.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너구나. 그때 수술실 안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병원장이 뛰어갔고 박성재도 달려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들어가실 수는 없고요. 한 교수님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박성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지금 손끝 하나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진석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떴습니다. 추가 속보 수술 실패 시 책임 논란 의료진 실명 공개 확산. 박진석이 화면을 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고성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였는데도 그 시선이 목을 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한 교수가 물러설 수 없다고요. 수술실 문은 다시 닫혔고 복도는 더 조용해졌으며 한 교수의 손은 멈추지 않는 상태로 다음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소리부터 사라졌습니다. 방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이 지나간 뒤라서 더 그랬습니다. 박성재는 문 앞에 서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젖어도 닦을 데가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석은 벽에 기대 서 있었는데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자리가 사람 숨통을 조였습니다. 박진석 휴대폰 화면에는 계속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술 실패 시 책임 논란. 의료진 실명 공개 확산. 한 교수 집도 논란 가열. 박진석이 화면을 끄지도 않고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 여보. 네가 여기까지 끌고 왔지.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지금은 입 다물어.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네 숨 쉴 구멍 더 막힌다. 고성희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박성재 쪽을 봤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 하나에 친구가 걸려 있었고 그 친구가 살아야 박성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교수 이름을 기사로 먼저 박아 넣었습니다. 한 교수가 수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한 교수가 수술을 멈출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고성희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튀어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장 얼굴이 창백해졌고 홍보팀은 전화기를 붙잡고 뛰어다녔습니다. 병원장은 박진석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박진석이 병원장을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지금 말 붙이지 마. 병원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에서는 한 교수의 목소리가 더 짧아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갑니다. 수치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래로 찍혔습니다.
수술실 안이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1초에 한 교수의 숨이 들렸고 다음 1초에는 한 교수의 말이 들렸습니다. 올립니다. 약 투입. 리듬. 잡습니다. 한 교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멈추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포기로 읽힐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미 기사로 박혀 있었고 이미 이름이 걸려 있었고 이미 박근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장이 박성재를 힐끗 봤습니다. 부사장님. 박성재가 병원장을 끊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게 싫어서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뒤통수를 보며 내뱉었습니다. 네가 기다린다고 심장이 붙어있냐? 박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다시 낮게 던졌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살아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기도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박진석은 원래 확실한 쪽에만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 위에 표시등이 바뀌었습니다. 위험 구간이 길게 이어지다가 아주 잠깐, 진짜 잠깐 안정 표시가 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하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보호자분. 박성재가 한 발 앞으로 갔습니다. 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심장 박동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의 숨이 터졌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숨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다리가 풀렸는데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박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살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교수님이 계속 지켜보십니다. 지금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박진석도 동시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한번 훑고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 여보. 네가 원하는 대로 됐냐? 고성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여보, 이지혁 씨가 살았어요. 박진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살았지.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아주 낮게,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니는 이제 더 못 빠져나가. 고성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그때 박성재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성재야. 한 교수님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고성희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일부러 늦췄습니다. 박성재의 질문 하나가 박진석의 목줄 하나를 더 조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단정하게만 말했습니다. 살릴 방법을 찾았을 뿐이야. 박진석이 박성재를 보며 툭 던졌습니다. 박성재. 네, 아버지. 네 친구 살았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장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기자였습니다. 병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네. 전화를 끊고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기사 수정 요청 들어왔습니다. 수술 성공 가능성으로. 박진석이 병원장을 쳐다봤습니다. 가능성?
아직은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박진석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네. 박진석은 로비를 한번 훑고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 여보. 네가 만든 기사, 네가 끝까지 감당해.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여보. 그렇게 이지혁은 심장이식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살았다는 소식보다 더 빨리 누가 살렸나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늘 두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교수, 고성희. 수술실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도 병원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살아남은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지혁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대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멎을 뻔했던 심장이었는데요. 박동이 일정해질 때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유리 너머로 이지혁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너무 빠르게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살았다는 말 뒤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한 교수가 중환자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렸고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네. 정말 괜찮아진 겁니까? 한 교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현실적인 말을 골라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박성재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에 박성재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합병증 가능성은 큽니다. 당분간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건 아직 더 엮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박진석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병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 네, 회장님. 언론 정리부터 해. 이미 대응팀이. 아니. 정리. 박진석의 정리는 늘 같은 뜻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줄은 자르고 위험한 줄은 다른 데로 넘기는 것. 병원장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 교수 쪽은요. 그 사람 이름은 이미 나갔지. 네. 그럼 더 묶어. 병원장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여보.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여보하지 마.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고성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 뒤에 붙일 문장을 아직 고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그 침묵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차례냐? 여보, 저는. 너 오늘 병원에서 뭘 했는지 나한테 다 보고 와. 고성의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기사 라인까지 확인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그 모습을 박성재가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교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선생님이 수술을 맡게 된 경위, 나중에 제가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 교수는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박성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혁이는 제 친구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수술을 밀어 넣었는지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한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성재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쯤요? 적어도 오늘은 아닙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물러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접어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고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에 뜬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 교수 과거 수술 기록 관련 제보 있음. 고성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사 하나로 끝날 판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병원 VIP 대기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공기가 확 눌렸습니다. 병원 향이 아니라 집안 냄새가 났습니다. 박진석이 만들어 온 숨막힘이요. 박진석은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창가 쪽에 서서 고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성이, 여보, 오늘 네가 한 짓 한 줄로 정리해. 고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이지혁 씨가 살 수 있는 길. 박진석이 단어를 끊어 먹었습니다. 네가 길을 내. 고성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주머니 안으로 숨겼습니다. 여보, 그 길이 없으면 다 끝이었어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숨이었습니다. 끝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지혁 씨가 살았어요. 그래, 살았지. 박진석이 고성의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얻었냐? 고성이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박진석이 더 낮게 눌렀습니다. 복귀 티켓이냐? 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그 단어를 꺼낸 순간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고성의 머릿속을 다 읽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저는 변명하지 마. 박진석이 고성의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네가 오늘 기사로 뭘 했는지 난 다 봤어. 고성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저는 고성이. 박진석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혼은 안 해준다. 그건 그대로다.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여보, 대신 네 숨통. 박진석이 고성의 가방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든 거 다 내놔. 고성이는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끝입니다. 고성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내놔. 여보, 그건 병원 일이라. 병원 일? 박진석이 고성의 말을 씹어버렸습니다. 너 오늘 병원에서 가족 타령할 자격 있어? 고성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너는 고성희야. 박진석이 못 박았습니다. 네가 가족을 입에 올리면 더 더러워져.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오늘 이 판을 깔았고 이 판이 성공했으면 이제는 결과를 잡아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박진석이 휴대폰을 보자마자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 초안과 발행 로그, 그리고 기자와 주고받은 짧은 메시지 캡처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걸로 한 교수 목줄 잡았냐? 고성이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한 교수님은 목줄. 박진석이 다시 끊었습니다. 잡았냐?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여보. 박진석이 고개를 천천히 젓더니 고성의 휴대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고성의 손이 따라 나갔지만 박진석이 바로 눌렀습니다. 손. 고성이는 손을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캡처를 넘겨보더니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런 건 잘하지.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지혁 씨가 살았으니까. 살았으니까 뭐.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가 다시 사모님 할 수 있냐? 고성이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라고 하면 박진석이 더 조입니다. 아니요라고 하면 오늘 한 일이 다 공중으로 떠버립니다. 고성이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보, 됐어. 박진석이 고성의 휴대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다. 고성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그건 네가 살고 싶으면. 박진석이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 말만 들어.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여보. 그 순간 고성이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이 혼란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 혼란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만든 기사는 이제 고성의 것이 아니라 박진석 것이었습니다. VIP 대기실 문이 열리자 박성재가 안쪽을 봤습니다. 박성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박진석 주머니에 들어간 휴대폰, 고성희의 굳은 얼굴. 박성재는 바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왜? 어머니가 뭘 하신 겁니까? 박진석이 박성재를 보며 툭 던졌습니다. 네 친구 살렸잖아. 박성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박진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과정 따질 시간 있냐? 박성재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했습니다. 이지혁이 살아도 그 다음이 무너지면 의미 없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가 지금까지 본 아들이 아니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네가 뭘 할 건데? 박성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뭘? 한 교수님. 그 말이 나오자 고성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성재야. 한 교수님을 어머니가 움직이신 겁니까? 고성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박성재가 더 낮게 눌렀습니다. 지금이니까 묻는 겁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끊었습니다. 박성재. 예, 아버지. 너는 지혁이 옆에 붙어.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터. 박진석이 못 박았습니다. 네가 살아야 할 자리 거기야.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박성재가 자리를 비우면 그 순간부터 AP그룹 대표 공백이 기사가 됩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따라와. 고성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여보. 그 시각 한 교수는 수술복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씻었는데도 손끝이 계속 뜨거웠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이지혁은 심장이식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 얼굴에는 안도가 없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순간부터 한 교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수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한 교수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름도 없고 병원 로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위에 펜으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중이염 수술 기억나시죠? 한 교수의 목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수술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수술이었습니다. 흔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흔한 수술은 기록이 단단하지 않을 때가 많고 단단하지 않은 기록은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찢을 수 있습니다. 한 교수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 앞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무도요. CCTV 확인해 주세요. 예, 한 교수님. 한 교수는 봉투를 손끝으로 밀어 위치를 바꿨습니다. 마치 손에 닿는 것 자체가 위험한 물건인 것처럼요. 그때 한 교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한 교수님. 네. 기자들이 한 교수님 코멘트 원합니다. 안 합니다. 이미 기사에 이름이. 그건 원장님이 정리하십시오. 병원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 교수님 혹시 오늘 누가 한 교수님을. 한 교수가 낮게 끊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한 교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잘하셨네요. 다음은 한 교수님입니다. 한 교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이 수술은 이지혁을 살리는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수술은 누군가가 한 교수 이름을 세상에 못 박아두는 수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지혁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바로 봤습니다. 박성재는 유리 너머로 몸을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아주 조금 떠졌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 초점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혁아. 이지혁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박성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눈동자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지혁이 살았습니다. 심장이식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이 한 가지가 오늘 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박성재는 받지 않으려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전화가 무서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님.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늘 기사 보셨죠? 그걸 왜 나한테? 한 교수님 과거 수술 기록이요. 박성재 손끝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지혁 대표님은 살았는데 한 교수님은 이제부터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한 교수 과거라는 단어가 이지혁의 심장보다 더 위험한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유리 너머 이지혁을 다시 봤습니다. 살아있는 얼굴, 살아있는 심장. 그런데 그 심장을 살린 판이 이제는 다른 사람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박진석이 고성이를 차에 태우기 직전 마지막으로 고성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성이. 여보. 너 오늘 이지혁 살렸지? 예, 여보. 그래서 네가 산 줄 알았냐? 고성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보고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주는 숨만 쉬어.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여보.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고성의 휴대폰이 없다는 걸 고성희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기사 라인도 캡처도 로그도 이제 박진석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이지혁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더 깊게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진석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 교수 사무실에 봉투 전달 완료. 박진석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 말을 들은 고성희는 창밖만 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누구도 잠들 수 없는 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